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하늘에 음양이 있어서 그게 우리 인간의 경락을 타고 흐르는데 그 대표적인 경락으로 뭐를 이야기했죠? 인맥과 동맥을 이야기했죠? 네. 인맥과 동맥을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 시간 부족으로 못했던 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 인맥과 동맥이 집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이 세계 전체 천하에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논의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전번에 우리가 과학적인 측면을 따지다가 거기까지는 못 왔는데, 집에서 인맥과 동맥은 이게 그 어떤 균형과 조화가 참 중요한데 요즘 와가지고 이게 많이 깨지는 거예요. 집에서 악역 담당을 누가 합니까? 집에서 애들한테. 그렇죠. 지금 원래 이 악역 담당을 남자들이 해줘야 되거든. 이게 이제 동맥의 기능이 감독하고 견제하고 의심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 동맥의 기능을 부가 해야 돼. 부가. 아비가. 그래서 엄마는 인맥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인맥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아버지가 애를 잘못하면 악역 담당을 확실히 해가지고 귀를 탁탁 쳐서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찌그러져 있는 애를 엄마가 가서 이렇게 다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교육하는 방법이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요즘은 남자들이 악역 담당을 안 해요. 남자들이 책임을 이제 거의 폐기하는 수준에 와버렸지,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이 동맥을 잊지도 않은 여자들이 동맥을 개발해가지고 악역 담당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이 구조 자체가 자연의 이치가 어그러지니까 이게 어그러지는 거지. 계속 힘이 드는 거야. 옛날 같으면 집에 아버지 방 가운데 잿더리, 옛날에 우리 어려서 생각해봐요. 집안에 잿더리가 딱 방 가운데 있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뭘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눈만 한번 떠도 뭐 더 이상 설명이 없이 딱 이게 정리정돈이 되고 엄마는 가서 얘를 딱 품어 안아주는 이런 구조. 이게 엄부자모 구조 아니에요. 엄부자모. 이렇게 엄부자모. 이게 지금 정말 자연의 구조고 좋은 구조인데 이게 깨져가지고 여자들이 살기가 참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치사회학적으로 여자들의 권익이 증대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 훨씬 지금 이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여자들한테 병을 구조지, 요즘 가는 구조가. 이 인맥 동맥 문제는요, 뭐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문제를 따지자면은 국방과 외교 같은 거는 인맥이 서 있어야 되겠어요? 동맥이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동맥이 딱 서 있어가지고 외적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어디 껍적거리는 놈들을 탁 일거에 쳐내고 하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부란 놈들이 맨날 뇌물이나 처먹고 뭐 하고 이런 게 되겠어, 나라 꼴이? 대신에 내무 행정 같은 것은 인맥이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동맥이 살아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인맥이 살아가지고 오갈 데 없는 불쌍한 국민들을 껴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해외에다 외국에다 대고는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국민들한테 큰 소리 치고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후진국의 형태죠. 인맥과 동맥이 딱 살아있는 이게 선진국이죠. 외국에 대해서 할 말 딱딱하고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 항상 보호할 줄 알고. 우리나라 그 외교 간 놈들 어디 사고 터지면 봐봐요. 도망가 버려. 안 나타나, 사고 현장에. 그래갖고 어디 강대국한테 미안하다는 식으로 수구리 들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선 동맥이 딱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국가의 어떤 선진국, 후진국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큰 틀이 있고, 이제 평천하로 가면 인맥과 동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응? 이 노자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국자, 하류, 이래 돼 있어요. 큰 나라는 강의 하류와 같다. 이게 이 노자의 원명입니다. 대국자 하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큰 나라는 강의 상류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도 지가 상류라고 생각하고 중국도 일본도 다 지들이 상류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자만큼은 이 발상을 뒤집어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대국자는 천하의 하류이고, 그렇게 이 모든 강물을 껴안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지교, 온 천하가 여기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국이란 자들이 어떤 이런 노자적인 큰 사유, 이게 이제 인맥을 가동하는 거예요. 인맥을. 동맥은 이 인맥과 동맥 중에서 멋있는 건 동맥이죠. 동맥은 뭐 벌써 여기 이마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장군 뭐 칼을 차고 나타나는 게 동맥 아니겠어요. 인맥은 저 약간 한 뒷발 물러서 가지고 별 말이 없죠. 그래서 이 동맥이 주는 그런 그 어떤 피상적인 카리스마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대업을 도모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국들이 자꾸 이런 상류를 자처하고 상류에만 머물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전체적으로. 동맥과 동맥이 강하게 부딪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 폭탄,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오는 거지. 해결이 안 나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어떤 노자 철학의 그 핵심 같은 것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멋있어 보이는 동맥,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인맥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여성적인 원리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이 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인동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의 부분을 끝내고 사물의 이 음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우주는 자세히 보시면 모든 이 삼라만상은요, 실은 그 안에 음양으로 짜여져 있는 음양으로. 그래서 이 지금 우주가 천지만물이라는 피륙을 짜고 있는데, 그 피륙은 두 가닥 실로 돼요. 두 가닥의 실로. 그 두 가닥의 실이 그게 음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낮이 있었는데 해가 지고 밤이 오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음양이 서로 상대되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게 우리 인생의 천지만물 어느 거 하나, 구름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물 전체를 보는 동양인의 시각은 이 우주의 모든 피륙이 음양이라는 씨줄과 날줄로 되어 있다. 음양은 우주의 씨줄과 날줄이고, 이 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엉키면 몸에 병 온다. 이걸 벗어나면은 몸에 질병이 오고, 여기에 조화를 이루면 그때 인간이 음양 화평 세계로 간다. 이게 기본 관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사물 중에 음양을 벗어날 수 있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음양.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남녀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벗어난 거니까 우리가 남녀 외에 다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주가 가졌던 최초의 어떤 조물주의 깊은 사유의 결론이겠죠.
우주가 이 음양의 이 결과물로 남녀가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죠. 엄마 뱃속에 잉태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성이 결정됩니다. 그거를 황제내경을 보면은 한 4달 정도로 봐요. 4달. 외부 생식기가 등장하는 거를 지금 서양의학에서도 16주 정도로 보거든요. 이거 거의 비슷해요. 약 4달 정도로 보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도 영역에서 성이라는 거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 우주가. 그게 우리 인간한테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암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내려가면 식물인데, 식물은 자웅 이주가 있고 자웅 동주가 있고, 그렇죠. 은행나무는 자웅 이주죠. 암수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우주에 성, 이 젠더가 출현한 것은 식물 단계에서 출현. 성. 그러니까 아주 초기 식물은 아직 젠더를 모를 때지, 성. 그러다가 이게 수억만 년 진화를 하는 과정에 어떤 성으로 분화하는 이 최초의 힘은 식물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이제 콩 이야기 오늘 또 나올 텐데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웅 동주는 뭐냐? 응? 얘는 아직 이 체내 광물성과 식물성의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광물로 한번 내려가 봐요. 광물은 음양이 있어요, 없어요? 광물. 그렇죠. 얼른 생각하면 광물에는 음양이 없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절대.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광물에 왜 음양이 없어요? 자석을 봐보세요. 자석. 자석이 정말 신기한 게, 이게 N이 있고 이렇게 S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걸 반토막 딱 자르면 어찌 되죠? 또도 마찬가지예요. 또 NS, 또 반을 자르면 또 NS. 끝도 값도 없이 NS.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광물에 분명 음양이 있잖아요. 에디슨이 이 발명왕이 전기를 드디어 발명했어요. 딱 발명해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두 개의 성질이 딱 나타나요. 전기 안에. 근데 서양 서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음양의 개념이 없어요. 서양에. 입자의 개념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양적인 사유 방식을 겨루다가 용어를 싹 바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전기. 이 전기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음양이 아니고 전기가. 그래서 우리가 전기 같은 거 이 땅에다가 어스 시키잖아요. 땅을 마이너스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원자 단계에 들어가면 이 원자가 여기 밖에 도는 게 이게 전자죠. 이 전자가 마이너스. 이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걸 전자라고 그러는데 일렉트론을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실은 내가 번역을 했으면 이걸 그냥 음자, 얘를 양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기 훨씬 쉽잖아요. 응? 아, 이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구나. 근데 요즘 부르기를 양성자, 전자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얼른 머리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어느 하나 음양으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우주의 기본 필육의 모습이 여기 들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이 대자연의 음양이라는 이 두 기의 어떤 운동 방식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다. 가령 원자폭탄은 뭡니까? 원자폭탄? 원자폭탄은 발산지기의 극단이지. 이 플러스 발산지기, 마이너스가 수렴지기. 지금 우리 전번 시간 다 공부하셨죠? 원자폭탄은 발산지기의 극한이에요.
그럼 블랙홀은 뭐죠? 이 우주에서 지금 그 뭐 신비한 뭐 연구 대상이 되는 블랙홀. 이 모든 사물, 에너지, 이게 물질을 다 흡수해 버린다는 건데 블랙홀은 수렴지기의 극한이죠. 그러면 뉴턴의 중력은 뭐죠? 뉴턴의 중력? 이게 수렴지기를 대표하는 거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론을 과학과의 이 연관을 잘 지어가면서 공부하면요, 이게 그 서양, 우리가 종래 알던 서양 과학이 음향론하고 별로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대 동양인들이 보는 이 음향의 탄생, 음향은 어떻게 처음에 문자적으로 음향이 탄생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음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양은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이 좌부방, 이게 언덕 부자입니다. 이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언덕이 있어. 언덕 부자. 이거 플러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문자. 이게 원래 구름 문자의 초기 형태예요. 이게 이 문자가. 그러니까 구름이 있다는 게 뭐야? 해를 가린 거지. 해를 가린. 이게 음입니다. 해가 가렸어. 그리고 이거는 잘 보시면은 요렇게 된 것을, 이게 무슨 글자죠? 원단할 때, 정월 초하루 원단이라고 그러죠. 지평선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이 가려서 음인 것이고, 이거는 태양이 찬란히 떠오르는 양. 여기서 이 글자 조합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언덕이 없이는 이 생각을 못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태양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비출 때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추니까 여기는 그늘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산지기가 모이는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이렇게 회전하죠. 이 음향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하면서 우리 오늘 낮이었던 것이 밤이 되고 또 자고 나면 밤이었던 것이 낮이 되면서 음향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싹트는. 만약에 이게 영원히 한쪽은 햇볕만 쬐고 한쪽은 그늘만 쬐면 이거는 타 죽는 거고, 이건 얼어 죽어가지고 생명이 약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음향이 이렇게 조화되는 거, 여기에 생명의 큰 어떤 이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제 우리 고대 동양의 이 주요 3대 어떤 그 철학의 경향에서 보면 이 음향의 문제를 가장 인간의 이 심신의 조화, 육체의 질병의 관점에서 풀어낸 게 그게 황제내경입니다. 그게 황제내경인데,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향자 천지지도야. 음향 외에 무슨 별도의 이 우주에 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음향자, 이 음향이라고 하는 것이 천지지도야.
이게 황제가 음양을 보는 기본 관점. 모든 사물이 음양을 관통해서 이것이 천지가 가는 가장 큰 길이고 큰 이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주역에서는 주역이 실은 이 음양의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오랫동안 탐구했던 학문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름, 일양을 가리켜 지위, 이름, 일양, 지위, 도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거, 이것이 도다. 이게 황제 내경입니다. 황제. 이게 주역의 관점. 한 번 음이 된 놈이 영원히 음이 되는 거는 그건 죽은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한 번 양이 된 놈이 영원히 양이면은 거기는 타 죽어서 거기서도 생명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충분히 이렇게 돌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도라. 이것과 가장 비슷한 노자의 언명이 하나가 있어요. 노자가 이 둘을 다 아우를 만한 그런 자기 철학적인 견해를 표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자,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 반자, 도지도.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활동. 이게 노자. 이 세 가지가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주역께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 개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주역이란 책은 워낙 이게 그 내용이 뭐 심오하다면 심오하고 산만하다면 산만하기 때문에 주석사가 10권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책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책이 개사전이라는 책인데, 개사전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주역 전체를 아우를 만한 중요한 서적인데, 주역 개사전 이거 한번 이제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사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이름, 일양, 지위도. 이 이름, 일양, 지위도의 위력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치, 경제, 철학, 인간 모든 사회에 이거를 벗어나면은 도가 깨지고. 정치만 해도 간단히 어느 당 하나가 50년, 60년 계속 독재를 하면 그 나라가 도가 펼쳐지겠어요? 경제가 어느 일 가문에 한 그 국가의 경제 전체의 돈이 한 집안에 몰리면 그게 그 나라가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이름 일양하는 이 우주의 지속적인 순환. 그러니까 그게 노자가 말하는 한번 어디로 갔으면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이 힘. 이게 반자, 이게 도라. 이게 없으면은 위험해집니다. 그 사회는 병들고 사람은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병나는 게 추위.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국 화와 수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에 수기가 많은 사람, 몸에 화기가 많은 사람으로 크게 대표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추위에 가가지고 덜덜 떨다가 병드는 거지. 이게 상한열병입니다. 한에 상하는 거야. 한에. 일사병, 뜨거워가지고 음양의 조절이 깨지는 거. 이런 이 전체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몸, 국가, 사회, 이 천하에까지 다 이어져요. 이런 사유가 실은 동양적인 사유의 어떤 매력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사기꾼들이 끼면 이게 이제 이연령, 비연령이 돼가지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항상 좀 유념할 부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동양의 가장 위대한 세 개의 책들이 이 지점에서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이런 이 발산지기와 수렴지기의 끝없는 역동적인 균형,
이 속에서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러면 우리 동양인들의 어떤 위대함이라고나 할까, 그 놀라운 어떤 사고의 경향이 두드러진 게 이제 결국 이 태극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